안녕하십니까. 이해란 TV에서는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미국에서 공화당 하원 의원으로 지금 출마 준비 중에 계시는 유진유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앞으로 이해란 TV가 이렇게 날로 이렇게 발전한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유진유 회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한 3일 됐는데요. 정말 반갑습니다. 출마 준비 중이 아니라 이미 출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보가 좀 틀렸네요. 어떻게 그 준비는, 그러니까 어떻게 출마는 그 과정은 잘 되고 계십니까? 뭐 지금 우리 이 박사님이 아실는지 모르지만 이번이 제가 3번째 도전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3번째 도전인데 첫 번째 보다 좀 더 발전한, 두 번째보다도 더 발전한, 이제는 내 자신이 2번 떨어지기 잘했구나. 왜? 한 2번 떨어지다 보니까는 나름대로 제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있고, 또 나름대로 또 공부도 좀 해야 되겠고, 또 여러 가지 또 그 전에 직접적으로 몰랐던 그 정치 일선에서 과연 내가 무엇을 유권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유권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내가 이제는 거의 기존 정치인만큼 알다 보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서 이번에 아마 상당히 그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고, 지금 미국 내에서도 우리 공화당에서 지금 특히 그 스티브 배넌이라고 왜 그 트럼프 대통령 선거 본부장을 했던 분, 그분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백악관에 이제 전략 고문으로 이제 들어갔다가 얼마 전에 이제 백악관에서 나오셨는데, 나와도 뭐 그것이 뭐 나쁘게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떤 전략적인 어떤 그런 묵계에 의해서 나와서 지금 우리 스티브 배넌이 지금 어떤 운동을 하고 있냐 하면은 지금 기존 공화당 의원들을 교체하자라는 지금 바람이 미국에 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미국에도 이 보수 공화당 의원들이 상당히 그 한국에서 말하는 그 웰빙 같은 그런가요? 몸살이고, 선거 때만 되면 꼭 그 뭐 보수 쪽에 표를 얻지만 일단 당선되고 나면은 좌측에 기울어져 있고, 어떤 인기적인 그런데 몰두하다 보니까는 스티브 배넌이 아주 전국적으로 이번에는 단 한 명도 예외가 없는 아주 기존 공화당 의원을 다 바꾸자. 오히려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에 도전자가 없는 지역은 제발 도전자들 나와라, 도전해서 나와라, 우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 지금 그런 운동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국에는 3번이라는 말이 있지요. 있죠. 세 번째는 마지막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우리 유진유 위원님께서 꼭 배지를 달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예측력이 있어서 뭐 다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은 저는 저 나름대로 또 남다른 각오도 있고, 그동안 우리 한국계가 김창준 의원 이후로 지난 한 20년간 단 한 명도 연방에 이제 진출을 못했는데, 제가 이번에 꼭 진출을 해서 나름대로 어떤 그 우리 2세들한테도 본보기가 되는, 우리 지금 미국에도 250만이라는 우리 한국계 동포들이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우리 한국계도 연방 정부에 많이 좀 입성을 해서 우리 한국계도 좀 미국에서 좀 목소리 좀 제대로 내야 되는, 그래서 각오가 좀 남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탈북자로서 단도직입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탈북한 지 이제
20년 되고요. 10월 19일에 대한민국에 왔으니까 이제 3일 있으면 진짜 제가 만 20년 되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살면서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나만 혼자 탈북한 게 너무 미안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북한에서 살 때 북한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올해에도 진달래꽃은 피지 않는가. 미군이 북한 그 평양을 점령하고 저기 신의주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후퇴를 이쪽에 다시 후퇴를 했죠. 그 중공군 때문에. 그러면서 돌아갈 때 진달래꽃이 다시 피면 평양으로 돌아온다는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미군이 지금 70년이 가까워지도록 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 그 미군을 기다리는, 자유를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올해에도 진달래꽃은 피지 않는가, 이렇게 지금 절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유진유 위원님께서 꼭 위원이 되셔서 미국이 그 자유의 선봉대로서 북한 주민들과 한 약속을 꼭 지키도록 채찍질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어떻습니까? 가능성은 있을까요? 뭐 지금 우리 이 박사님 말씀한 것처럼 그분들은 아마 다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렇죠? 벌써 70년이니까는 그러니까는 뭐 조금 남아 계시죠. 여하튼 저는 그 약속을 지킨다기보다는 그 우리 한민족, 우리 대한민국, 북한, 참 이거 따지고 보면 참 그 불쌍한, 참 비극적인 이 분단 관계가 있는데, 여기에서 또 어떻게 보면은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 정치인들이 좀 더 생각을 좀 더 굳건하게 가지면은 당장은 힘이 들더라도 장래에 이게 참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평화를 갈구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평화를 원하려면은 자신이 튼튼해져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약한 상태에서 평화를 원하면은 절대로 평화가 오지 않고 노예 생활만 올 겁니다. 그렇죠. 혹시 저 이태리 가보셨어요? 못 가봤습니까? 이태리 그 바티칸 시티 그 교황이 살고 있는데, 네. 거기 가면은 그 이상한 복장을 하고 그 교황청을 지키고 있는 근위병들이 있습니다. 근위병, 예. 그 근위병들이 스위스 근위병들입니다. 예,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누가 강의를 하는 걸 들어본 적 있습니다. 왜 우리 스위스가 중립국 아닙니까? 예. 유럽에서.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 교육이 제대로 됐는지는 몰라도 중세기 때 스위스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민족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 산악지대에서 예. 가난하면서, 예. 그러나 남자들은 아주 용맹하고, 그 사람들이 유일한 수입원이 각 유럽의 각 왕궁에 나가서 예. 그 왕을 지키는 근위병, 그래서 그 돈을 벌어서 본국에 돈을 보내서 예. 본국의 처자식들을 먹여 살리는, 예. 그 유명한 그 프랑스 혁명 때 그 성난 시민들이 그 프랑스 왕궁을 쳐들어왔을 적에, 네. 제가 뭐 얘기가 좀 길어집니다만은 제가 이 평화하고 이걸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780명 되는 그 프랑스 왕궁을 지키는 근위병들이 그 왕궁을 딱 버티고 지키고 있는데,
그 성난 프랑스 파리 시민들이 몰려가서 그 스위스 그 근위병들 보고 니네들 물러나라. 예. 니네들 물러나면 니네들은 목숨은 살려주고 니네들 스위스로 보내줄 테니까는 그 왕문을 열어라. 그 스위스 근위병들이 우리가 약속을 해서 우리가 이 왕을 지킨다고 우리가 와서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배반을 하면은 앞으로 우리 스위스는 스위스 군 남자들을 채용할 예. 왕궁은 아무 데도 없을 것이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약속, 신의를 해서 마지막까지 전투를 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네. 그것이 오늘날 그 스위스가 그 정직하고 신의를 지키고 용맹하고 그 2차 대전 때 스위스가 우리는 전쟁에 개입을 하지 않겠다. 우리 중립을 선언했을 적에 그 유럽 사람들 뭐 나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스위스의 그 남자들의 그 용맹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중립국으로 인정을 받았고 아무도 그 나라를 공격을 안 했어요. 네. 그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평화를 원하면은 우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아무 때고 우리도 전쟁할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각오를 갖고 있을 적에 평화가 오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런 힘이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우리가 평화를 원한다? 평화를 원하는 건 그거는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했어요. 옛날에 평화를 원하던 이완용이가 나라를 일본에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안 하고. 그렇죠. 팔아먹었죠. 그렇죠. 그 이완용을 욕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평화를 똑같은 식으로 하려고 그렇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아, 그건 일본이고, 이북은 우리 같은 한민족 아니냐. 아이디올로지가 틀리는, 그기에. 근데 이제 그건 일본이고 여기는 북한이다 이렇게 하는데 북한에서 일제시대를 경험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본 놈보다 더 악독한 게 김일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제시대보다 사람들을 더 고통스럽게 한 게 김일성 왕조 정권이거든요. 그러면 평화를 원해서 김정은의 밑에 기어들어가 가지고 노예처럼 살면서 그렇게 정말 300만 명이 굶어 죽어도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들을 빠뜨리겠다는 건지 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것도 있고 저는 아주 똑똑하고 영특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왜 지난 바로 몇십 년 전에 이 세계에 돌아가는 걸 보면은 가끔 저도 방송을 보면은 그런 얘기가 간혹 나오는데 월남경을 보세요. 그렇죠. 월맹이 월남을 접수한 이후에 그렇죠. 제일 먼저 척결해서 없애버린 것이 예. 자기네를 위해서 데모를 하던 반정부 운동을 하던 그 스님 신부들 또 그 공산 그 월남에서 반정부 활동을 하던 그 좌익들 모조리 다 죽였잖아요. 왜? 그렇죠. 반대하고 데모하던 사람은 또 반대하고 데모를 한다.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북한을 만약 찬양을 한다? 북한을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 아니냐 그건 너무 좀 철없는 그 사고방식이 아닌가. 공산주의가 얼마나 지독하게 악마적인 체제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스탈린도 그 볼스비키 혁명 이후에 스탈린도 우리가 주로 그동안 유태인 학살한 것, 독일 나치가 유태인 학살한 것을 부각을 하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러시아에서 진짜 그 유태인 600만이 죽었다고 하는데 러시아에서는 3천만이 1000만, 2000만이라는 그 사람들을
그게 다 그 역사에 알려지지 않고. 그렇죠. 역시 이제 이 공산당 공상혁명이라는 것은 좀 이 처절하고 이 폭력적이고. 그렇죠. 그거를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저기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위원님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예. 다음 달 초에 예. 한국을 방문하십니다. 예. 오늘 이번에 먼저 오셔가지고 한국 실정을 알아보러 오신 건 아니죠?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저는 탈북자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대북 정책을 김정은을 제거하겠다는 것, 그리고 김정은과 협상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 25년 동안 우리가 돈만 갖다 퍼다 주지 않았느냐, 이러한 말씀들을 들으면서 더욱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오시면 그 트럼프 대통령께 김정은을 제거하기 위한 작전에 저희들이 그 마음을 드리는 차원에서 한 10,000불 정도의 그 후원금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거는 아마 가능하지가 않을 겁니다. 안 받아드릴 겁니까? 예. 그러면 우리 위원님께 드리면 갖다가 좀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그것도 뭐 그건 제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뇌물이 되는 건가요? 우리 국민들이 그거는, 모은 건데. 그거는 네. 제가 또 뭐 일반인이라면 또 몰라도 네, 뭐 일반인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지금 현재 입후보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는 제가 그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되나 해가지고, 그리고 또 만약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은 네. 제가 또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니까 네. 배달 사고를 내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근데 아마 그게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제가 알아는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미국 대사관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좀 알아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뭐 $10,000라는 게 무슨 돈도 아니지만 또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그만큼 간절하다는 것, 여기에는 이제 탈북자들도 참여를 했었고, 대한민국의 그 김정은 체제를 제거해야 된다는 일념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뭐 평화를 원해서 김정은과 대화하고 협력해서 뭐 이렇게 비굴하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와 반면에 김정은 체제를 제거해버리고 북한 땅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이런 그 뜻을 뭐 어떻게 마음을 어떻게 뭐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좀 보내드리고 싶다 해서 이렇게 이제 했었습니다. 위원님 생각하시기에 저희 탈북자들은 김정은 제거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일을 한다기보다는 조만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을 적에 네. 우리 탈북하신 분들이 예. 대한민국에 있는 분들과 네. 아니면 내지는 대한민국 정부와 네. 또 북한 또 시민들 중간에 어떤 브리지 역할을, 예, 그렇지. 그것이 아마 꼭 필요하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은 그동안 뭐 소규모적인 어떤 그 왕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네. 상당히 또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한 그 통일이 됐을 적에 아마 우리 탈북하신 분들이 대단히 그 중요한 그 가교 역할을 좀 해줬으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얼핏 지금 생각이 납니다. 지금 한국에 탈북자가 3만 명이 넘어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북한에 돌아가서 자기의 그 고향 사람들을 이제 설득을 시켜야 되겠죠. 저는 폭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뭐
비슷한 경우는 아니지만 옛날에 이제 그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네네. 그 큐바를 탈출했던 큐바인들로 예. 해서 그 특공대가 조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큐바에 예. 결국 상륙까지 했는데 예. 상륙을 시켜서 이제 카스트로 정부와 전투를 벌이라고 특공대를 큐바에까지 상륙을 시키고 미국 정부가 딱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 아주 비참하게 다 이제 몰살 당하는 네. 그런 일이 한번 있었었는데. 근데 그건 정말 너무 잔인한데요. 그때도 이제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 좀 미묘한 데서 이제 의견들이 이제 안 맞아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불상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전례를 상당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옛날에 이러이러한 작전을 했는데 이게 실패를 했다. 왜 실패를 했나? 이런 거는 앞으로 하지 말자. 네. 그래서 아마 뭐 탈북 뭐 그런 일이 벌어질런지 안 벌어지는지 모르지만 뭐 탈북자가 어떤 뭐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은 아마 그건 무리인 것 같고. 네. 여하튼 우리 그 트럼프 대통령이나 지금 현재 그 미국의 그 국민들 정서라든가 우리 미국서 하루에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매일 네. 그 이북 그 미사일 그런 걸 매일 그 방송에 나오거든요. 네. 제가 사는 도시가 뭐 큰 대도시도 아니고 소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그 네. 남부에 네. 그 매일 나오는 걸 보면서 그렇게 지금 그 미국이 그 북한의 그 미사일 핵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정작 당사국인 한국은 지금 딴 생각 내지는 딴짓을 하고 있으니까는 그 상당히 그 나름대로 실망을 하고 있고. 네. 뭐 지금 한국에 여기서 뭐 코리아 패싱? 코리아 패스. 예, 네.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 누가 만든 말인지 모르지만은 지금 우리가 동맹국으로서 제대로 지금 동맹국 대접을 지금 못 받고 있는 당사국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기들 문제에 우리가 이렇게 신경을 쓰는데 당사자인 한국은 딴짓을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좀 우리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내가 이 박사님 일 가지고 굉장히 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 박사님 딴짓하면은 그것도 아주 적국에게 예. 네, 그렇게 하면 좀 기분 나쁘죠. 그러면은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적개감이 드는 거죠. 예. 그리고 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 평가가 한국에서는 뭐 물론 뭐 당사 우리 미국에서도 많은 그 좌측에 있는 그 언론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그걸 뭐라 그러죠? 평가 이제 절하하는 식으로 이제 공격을 많이 하는데 네. 저는 뭐 우리 이 박사님이 방송에서 정확하게 제 이름을 걸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날 갑자기 기분이 내켜서 그냥 대통령에 툭 튀어나온 사람이 아니라 네. 그 사람은 정말 오랜 세월 진짜 수십 년에 걸쳐서 대통령을 하겠다고 정말 그 기회를 바라보면서 꾸준히 노력을 해왔고 네.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모습을 내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진정한 모습을 보려면 그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그 트럼프 대통령 자식들. 예. 다나드 트럼프 그 아들 예. 둘, 예. 그 전 부인에서 난 둘, 예. 그 주니어라든가 뭐 이방카라든가 예. 얼마나 바르게 잘 자랐습니까? 예. 그것도 상류층에서 돈 많은 아버지의 나름대로 자유분방한 아버지 밑에서 그 아이들이 네. 충분히 이상한
사건 뭐 무슨 뭐 사고도 저질렀을 때도 불구하고 아이들 하나하나가 정말 잘 자랐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가정교육이라든가 그 아이들을 얼마나 잘 관리했다는 거. 네. 그런 걸 보면은 우리 왜 그런 말 하지요? 왜 자기 뭐 집 가정도 제대로 잘 보살피지 못하면서 무슨 나라 일을 하겠냐 네. 하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네. 기본이. 네. 그런 것을 볼 적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 사람이 말 한마디 툭툭 던지는 것이 그냥 그 기분에 내켜서 던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북한 문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전임 대통령들은 아무래도 북한이 이제 그 개발 북한의 핵 문제가 뭐 어제 오늘 갑자기 푹 만들어져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니죠. 그렇죠. 이게 벌써 김일성 그 할아버지 때부터 꾸준히 지금 그 수십 년에 걸쳐서 이게 발전돼서 이렇게 쭉 나왔던 그렇죠. 지금 결과물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전임 대통령들은 아 이게 내 임기 때는 뭐 별일 없겠지 하고 이 발로 깡통을 툭 차서 다음으로 미루고 네. 해서 이것이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까지 왔는데 지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야말로 그것을 또 발로 차서 다음 대통령 때로 다음으로 넘길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네.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건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인데 그렇죠. 이거는 뭐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사 네. 정말 제대로 된 우리 동맹국 미국의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탄생하면서 네. 아 북한이 지난 20-30년간 그 노력한 것이 이제는 제대로 한번 걸렸구나. 예. 트럼프 대통령은 뭐 동결 뭐 협상 그것이 아니라 저번에 왜 그 자기 국무장관이 뭐 협상 얘기했더니 예.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 네. 시간 낭비하지 마라. 네네네. 봤어요.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 또 주변을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또 사관학교 출신이고 네. 주변의 모든 참모들이 지금 역전의 걸프전 용사들 그 장군들로 좀 둘러싸여 있는데 그 사람들은 군인들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군대를 안 가봤다 온 사람들은 군에 대한 생각을 몰라도 군을 갔다 온 사람들은 까불어 한 대 치겠다는 그거 이제 김정은이 잘못 거둔 거죠 지금. 그 시기가 그 결정된 순간에 참 제가 봤을 때도 참 아이러니컬하다. 예. 해필이면 이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런데 거기에 이제 참 아쉽게도 한국에 이제 조금 그 정권이 좀 이렇게 이상하게 좀 바뀌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제 조금 의아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지금 현 대한민국 정권의 위정자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그 위정자들이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고 그 전에 데모하고 싸우던 그때 그 생각에서 좀 탈피를 해서 예. 국가 안보를 제대로 좀 이해를 해서 예. 이것을 미국과 제대로 손발을 맞춰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 여기에서 자기네들이 그 순진하게 대학교에서 어떤 그 공산주의 이론을 보고 배우고 그걸로 끊임없이 그 반정부 활동을 하던 그 퍼스펙티브에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이것은 아마 대한민국에 또 다른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이때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이런 분이 계실 때에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같은 이렇게 파트너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한때 말씀하시기를 휴전협정이 뭐냐, 빨리 휴전협정 폐기하고 북한 공산당을 제거하고 중국 공산당을 제거해서 이렇게 공산주의자들을 없애지 않으면 그 자들이 언젠가는 재무장을 해서 미국을 두고두고 피 흘리게 할 것이다 이렇게 했던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 같은 반공주의자들이 딱 만나서 이번에 이 문제를 해결하면 너무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40년대, 50년대,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 공산주의가 그 새로운 어떤 그 저걸로 네. 상당히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산주의에 대한 실체가 자꾸 이제 알려지면서, 그래서 보면은 좌측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자기 그 이론에 상당히 그 무장이 잘 돼 있는 반면에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뭐 항상 그 매일매일 살아가는 생활에 그 어떤 이론에 대한 무장이 전혀 안 돼 있다 보니까는 네. 어떤 싸움 하다 보면 항상 이제 보수 쪽 내지는 우익 쪽이 이제 좀 지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오지만은, 조금 아까 그 이승만 대통령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 이승만 대통령이 상당히 그 좀 이렇게 평가절하되어 있는.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 주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마키아벨리라든가 프레드리크 하이에크 많은 그 외국의 어떤 이런 그 석학들 그런 말을 인용을 많이 하잖아요. 네. 1940년도에 네. 미국 의회에서 네.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당시 그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쓴 논문을 가지고 예. 의회에서 그 이승만 대통령의 그 논리를 그 미국 의회 의원들이 그 얘기를 할 정도의, 그 정도로 그 미국 의회 정계에서도 알아주던 네. 그런 그 유명한 그 박사님이셨고, 네. 50년대 그것도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그것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가 지금도 보면은 하버드 그럼 사람들이 와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이미 1920년도 30년도에 네.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예.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러게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예. 그런 졸업을 한 그런 석학인데, 네. 50년대 미군 장성들이 이승만 대통령 앞에서 꼼짝을 못했잖아요. 왜? 그때 당시만 해도 웨스트포인트 그러면 좀 처지는 대학교거든요. 예. 거의 뭐 한국에 와 보니까는 한국에 하버드 석사에 뭐 프린스턴 박사가 지금 대통령이 돼 있는데, 사모님은 또 프란체스카 또 그 백인 그 예. 커케이션이고, 예. 아이고 미국의 정가에서 의원들도 그분의 논리를 이렇게 높이 사는 그런 분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니까는, 그러니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대한민국에 아무것도 없는 나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조그만 나라의 대통령 때문에 그 막강한 미국 군 장성들이 그 이승만 대통령 앞에 꼼짝을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사실 한국하고 미국이 한미동맹을 한 거는 보이 김선달이가 대동강물 팔아먹은 것만큼이나 획기적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해를 못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뭐 작전권 얘기를 하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한미 FTA도 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아마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그 참모들은 아마 제 기억으로도 알고 있지만 그 한미 FTA를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했던 사람. 그랬죠. 그런데 지금 무슨 면목으로 그거를 FTA를 계속 하자? 그렇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전곡을 찔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재협상하자. 이거 해라. 안 하면은 폐기. 네. 이제
이제 공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겁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그 폐기를 원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나라의 위기가 올 것 같은데. 그래서 참 그것도 안타깝고. 네. 모르겠습니다. 뭐 여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좀 정치하시는 분들이 폐기하려면 해라 하고 나오면은 또 뭐 할 수 없는 거죠. 또 워낙 또 그분들이 그게 원했으니까는 원한 거 해주겠다니까는 뭐 할 말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근데 이제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러게요. 좀 벌어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한 말씀만 더 물어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번에 그 아시아 순방을 하시는데 일본은 3일을 계신다고 합니다. 2박 3일. 한국은 1박 2일이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뭐 며칠 더 있고 덜 있고 그게 얼마나 큰 뭐 문제가 되는지는 몰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중요도 아닐까? 중요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그 뭐 이 나라 대 나라도 관계도 그렇죠. 결국에는 개인 대 개인이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만약 이 박사님과 저기 어떤 사람이 있는데 시간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더 보내는 것이 그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가 싫은 사람하고 더 오래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커리어 패싱은 맞는 것 같고 그래 청와대에서 아주 웃기게 해명을 했는데 네. 뭐라 그랬냐면 일본은 주말에 가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 아니 뭐 그 아베 총리하고 지내는 시간이 오랜 게 중요한 거지 아니 그게 무슨 주말이고 뭐고 그게 뭐 주말에는 어디 딴 데 갑니까? 그러면서 여기는 뭐 주중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지금 희석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런 그 마인드들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삶을 앞으로 피폐하게 만들 것 같다는 걱정 때문에 저희 그 애국진영에서는 지금 아주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애국진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오실 때 그 많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나가서 환영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건 잘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뭐 그거는 별로 의미 없나요? 그게 뭐 글쎄요 뭐 저는 그런데요 뭐 많이 나가서 환영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네. 그거는 이제 하나의 어떤 우리 보수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보수 측의 이제 어떤 자기 만족 우리가 이렇게 지지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지만은 그렇죠. 결국 이제 문제는 그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 행정부 문재인 대통령 그 강요들과 미국이 어떤 얘기가 오고 하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지. 그 아무도 안 나가더라도 그 대통령이나 그 강요들이 미국하고 확실한 동맹을 해서 같이 가겠다는 의지가 있으면은 아무도 환영을 안 해도 그거는 별 문제가 아닌데 아무리 나가서 많이 환영을 해도 당사자인 정부가 뭐 시큰둥하면은 뭐 별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기 지금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 체제를 싫어하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뭐 한국 걱정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자신이 이미 어떻게 하겠다는 그 마음이 좀 확고하게 좀 서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서는 절대로 어떤 협상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 그 북한 그 지도자가 우리의 요구사항을 듣고 나오든가 아니면 그러니까는 뭐 이거는 뭐 이 방송상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만 말을 듣고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든가 아니면은 고집 피우다가 얻어맞아 뒤지든가. 근데 김정은이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를 들을 수 없는 게 뭐냐면요. 김정은의
작년 또 1년 동안에 쓴 개인 소비 비용이 7,575억 원입니다. 7억 불이 넘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그걸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김정은은 죽어야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너무 그동안 호화롭게 살았고, 그 호화로운 그 생활을 포기할 수 없고, 또 그 권력에, 정말 권력 중에 그런 권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김정은은 죽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런 자와 협상, 뭐 대화, 뭐 이런 거를 논하는 이 사람들이 아메바들인 거죠. 그 순진한 건지 아니면 바본지 세작이든지. 그 뭐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카스트로도 그렇고 네. 뭐 죽은 가다피도 그렇고 그렇죠. 그 공산당 그 우두머리들은 정말 호화스러운 생활을 해요. 그렇죠. 근데 국민들은 다 피폐해 그렇죠. 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서 지금 민주화 운동을 했다. 뭐 민주화 운동. 이거는 뭐 제가 누구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혼자 생 얘기가, 아니 그렇게 민주화를 떠들고 그렇게 인권을 떠드는 그 사람들이 가장 민주화가 안 돼 있고 가장 인권을 무시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그런 그 저항할 생각을 안 한다는 것에서 제가 놀랄 따름이죠. 뭐 제 입장에서는 그 민주화가 공산화 과정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여당 대표가 토지 국유화를 공개적으로 떠들 정도의 이런 나라가 됐으니, 근데 이게 한국 사람들이 참 답답한 게요. 토지를 국유화하게 되면 땅 많은 사람들한테만 무슨 문제가 생기는 줄 아는데, 북한의 사람들로서는 땅을 빼앗긴다는 것은 집을 빼앗긴다는 것이고, 집을 빼앗긴다는 것은 거주지 이전의 자유를 빼앗긴다는 것이고, 거주지 이전의 자유를 빼앗긴다는 것은 마음대로 통행하고 여행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동의 자유를 빼앗긴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몰라요, 이거를. 자, 이제 저의 경우는 이제 한국 얘기는 제가 그만하고, 네네. 미국의 좌익들, 예. 미국의 좌익들 하는 얘기는 예. 무슨 얘기를 하느냐? 너희들은 다 내 말을 들어라. 네. 내가 다 챙겨주겠다. 네. 나를 뽑아라. 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다 먹여 살려주겠다. 그게 미국의 좌익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살려주겠다, 먹여주겠다 하는 것은 남의 돈 뺏어다가 내가 선심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머니 돈 뺏어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미국도 보면은 예. 좌익 운동하는, 또 특히 또 미국의 또 인권 운동하는 흑인 지도자들 예. 아주 잘 삽니다. 그래요? 자기 손으로 단 한 번도 돈을 안 벌어본, 네.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저 인권운동, 인권 부르짖는 그 사람들 아주 잘 삽니다. 한국하고 똑같네요. 똑같죠. 뭐 사람 사는 데는. 그것도 보면 북한하고도 똑같아요. 아니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 미국은 뭐 선진국이고. 무슨 소리냐. 한국도 선진국이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다. 맞습니다. 미국의 좌익들 끊임없이 무슨 문제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슈퍼 하나님. 네. 슈퍼 하나님이에요. 슈퍼 하나님. 그래서 자기네들 국민들 다 바보로 만들고, 네. 다 자기들 밑에서 자기 말 듣게 만들고. 그러게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그 권력을 쥐고 흔드는 거예요. 그 한국을 보면 그분들은 민주화를 하는데 북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공산화 같아요. 뭐 그분들이 믿는 그 민주화, 뭐 나름대로 또 다 이유가 있으니까 또 부르짖었겠죠.
네. 단 한 가지 결과를 놓고 봤을 적에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우리나라가 발전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계에서 유일하게 50년도에서 지난 60년간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어떤 투쟁을 했을 적에 우리가 만약 못 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으면은 그 투쟁하는 것도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아니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좋은데 그럼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뭐 한국에 뭐 돈 저기 뭐 버는 사람만 벌지 우리는 다 저거 하지 않느냐. 세상은 평등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인생은 다 나름대로 다 틀리고, 네. 그렇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 GDP가 올라가고, 네. 그런 걸 봤을 적에 하등에 뭐 분명히 처음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데모하는 사람들이야 또 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서 데모를 했겠지만은 좀 너무 이것이 끊임없이 네. 정말 끊임없이 지금 데모들을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저는 또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한국의 이제 노조, 한국의 굉장히 강성 노조 아닙니까? 네. 노조들, 나는 노조 간부님들한테 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여러분들 회사에 파업을 하는 그 순간 누구한테 도움이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미워하던 일본, 다른 나라들이 다 혜택을 보는 거예요. 아, 네.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과연 그 사람들이 알고 있나? 눈앞의 것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보는 게 아니라. 한국의 자동차 회사도 파업하면은 일본 자동차 회사들 저기 뭐 미소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이 사실 이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잖아요. 대한민국의 이 주인이 자기 그거를 아끼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분들은 대한민국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손님적인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어떻게 하나 많이 뜯어가는 게 목적이,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 위원님, 네. 지난번에 제가 미국 갔을 때 참 많이 수고해 주셔서, 아유 뭐 워터 원비어 네. 그 제가 아버지 회사도 다녀오고, 예, 그랬었습니다. 예, 지난번에 워터 원비어 아버지께서, 부모님께서 그 폭스 TV에 나오셔가지고 그 워터 원비어가 돌아올 때 그 광경을 말씀하시는데 참 눈물이 나더군요. 예, 그래서 이거 제가 그때 만드는 건데 선물로 좀 드리겠습니다. 아주 이쁘게 잘 만들었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오시면 요것도 좀 선물을 드리고, 그 만불을 꼭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큰일 났네요. 선물이 아니라 전달을 좀 하고 싶은데. 네. 그 어쨌든 우리 위원님께서 꼭 그 공화당 그 의원으로 이제 그 선출이 되셔서 대한민국과 또 북한의 자유와 민주화, 자유시장 경제화를 이루어내서 북한 주민들까지도 포함하는 한반도의 진정한 그 평화와 번영과 이런 또 생존이 지속 가능한 이런 그 나라가 만들어지기를 좀 바랍니다. 꼭 그래요. 네, 뭐 저는 미국과 한국의 가교 역할을 하고, 우리 또 이 박사님은 또 남한과 북한의 또 가교 역할을 하고 아주 그래야 되겠죠. 예. 그런데 제가 하는 역할보다는 우리 유진유 의원님께서 미국의 그 정계의 그 일선에서 이렇게 활동해 주시는 것이 향후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북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반도 문제는 아주 어둡습니다. 근데 북한 문제만큼은 이게 남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전 세계의 관심거리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관심거리고 네. 꼭 뭐 북한이 뭐 미사일을 쏴서 미국을 공격한다기보다는 네. 뭐 이것이 또 불순 세력에 또 넘어갈 수도 있고 네. 또 그 많은 또 그 이상한 그 어떤 테러 집단들이 그렇죠. 여러 가지 그 시나리오들이 많기 때문에 네. 미국 정부에서는 아마 이번에는 확고부동한 그 전에 다른 그 정권들이 했던 미스테이크를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절대로 그 범하지 않을 겁니다. 미국 말에 Don't make the same mistake again. 그 first mistake는 이해가 되는데 두 번째 mistake는 no. 그렇죠. 예. 그래서 한 번 한국말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그렇죠. 이렇게 자꾸 속으면 바본 거죠. 속는 게 아니라 바본 거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유진유 공화당 의원님께서 앞으로 미국 종교를 예, 이렇게 주름 잡으실 그날을 예, 정말 학수고대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유진유 의원님의 미국 종교 입문을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